예, 9월 27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호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 주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1부에서 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의 관세 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이 이번에 이제 유엔 갔다 왔지 않습니까? 유엔 가서 처음에 갈 때 이 위성락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 만날 계획이 없는데 혹시라도 조언은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우연히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유엔 총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조가 아니라 전 세계 145개 나라가 그 정상급들이 참석을 하는 환영 만찬을 했는데 거기 안 갔어요. 거기 안 가고 저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였던 또 강경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지한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만나도 되잖아. 거기 갔거든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그 조언을 했죠. 네.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이 차로 이동하는데 트럼프가 지나가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다른 차들 다 멈춰. 예. 야, 차 안에서 네. 마크롱도 당했거든. 네, 마크롱하고 이재명도 길에서 한 5분 동안 멍하니 그러니까요. 예. 참 이게 부끄럽죠. 예. 그게 좋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좋으라고 한 건가? 예. 만났잖아. 차가 멈춰서니까. 예. 근데 이번에 저는 4대 왕따가 있다. 4대 참사. 4대 참사. 딱 총괄 평가하면 예. 네 가지는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참사다. 예. 첫째가 바로 조금 전에 말한 그 트럼프 만찬에 145개 대표가 왔는데 거기 뭐 스티븐슨이나 강경화 9명 밥 먹는다 안 갔잖아요. 그거야말로 참사 중에 참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신뢰 깨졌다. 또 정상들하고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영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가봤자 이게 간단한 영어도 안 돼. 이런 토크도. 그래서 이제 가마 뻘쭘하게 거기다가 차지훈 유엔 대사도 영어를 못해. 그것도 이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둘 다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째 참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사가 뭐냐. 김혜경이 가요. 총회를 안 갔어요. 유엔 총회 안 갔죠. 멜라니아 옆자리 만들어놨는데 안 갔죠. 안 갔잖아요. 그럼 이게 뭐 김밥 먹으러 갔냐고. 말이 안 되잖아. 왜 따라갔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한인타운 가가지고 김밥 먹고 떡볶이 먹고. 옛날에 김건희 여사나 그 김정숙이랑 막 박수 치더라고 연설할 때. 총회도 안 가면 이게 일정도 없어 오전에. 이게 두 번째 참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좀 알아보니, 마크롱이 국내 사정이 별로 없대. 그런데 마크롱은 1시간 전에 뭐 회담한 거 취소했잖아요. 근데 이원 집정부제에 뭐 내치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그러기 뭐 회담 10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마 이재명을 고의로 피한 게 아닌가. 마크롱과 회담 취소. 옛날에 트럼프하고도 취소해버려서 그랬잖아요. 그렇지. 이게 세 번째, 저는 참사다. 근데 네 번째가 제일 황당해. 유엔 이번에 안보리 임시의장이잖아. 그렇죠. 그 속에 연설문을 우리말로 했잖아. 근데 순차 통역을 했거든. 그렇죠. 와, 보다. 이거는 우리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 영어밖에 모르잖아. 통역하다 나가버렸다니까? 통역하다 나갔죠. 자기 말인데.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근데 그걸 막은 사람도 없어, 참모들이. 그러니까. 정말 이게 부끄러워. 어떻게 통역 들어보고 반응도 보고 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자기 한국말만 하고. 그리고 통역 혼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돼. 왜? 그게 자기 말이잖아. 그렇지. 영어밖에 못 알아듣잖아. 근데 이게 내가 지은 참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트럼프하고 만나는 것을 피했을까?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속이는 게 있는데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3,500억 달러 선불 주기로 했다. 국민에게 그 말을 안 하고 속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둘이서 스탠딩 토크라도 하면은 서가지고 이야기라도 하면은 트럼프가 그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트럼프를 안 만나려고 했다. 그거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피해가 전부 다 이제 국민에게 다 돌아오는데 어쨌든 이재명이 뉴욕에 가 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85일 만에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을 했는데 얼굴이 상당히 수척했고 이게 머리가 원래 이제 염색을 하다가 염색을 안 해서 그런지 머리가 그렇죠. 굉장히 좀 백발이 많았는데 그리고 감옥에서 서바이벌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실제로는 좀 어떤 걸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당뇨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냥 운동도 안 하는데 맨날 술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7kg 빠졌어요. 좀 빠진 거 안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게 당뇨가 심해서 10kg 이상 빠졌다. 이거는 이제 건강이 상당히 위험하다. 특히 눈은요. 운동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당뇨는 이제 식이요법,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러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렇죠. 1.8평에.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건강이 지금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보석 심리도 했잖아요. 보석 심리를 하는데 이 보석을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석방을 할지 안 할지 이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고 이제 판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면은 언제쯤 예상하고 이게 보석이 인용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송을 YTN도 요즘 많이 나가는데 판사는 괜찮아요. 정치 판사는 아니고 상당히 실력 있고 서울대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그 태평양에 있다가요. 아, 변호사를 하다가 판사로 갔네요. 요즘 그렇죠. 예. 그리고 2014년에 검사하다가 가기도 하고 그렇죠. 예, 2014년에 아마 판사 인권이 된 그 백대현 판사. 그렇죠. 근데 그 평가가 좋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법리로 보면 제가 이렇게 항상 이야기는 방송 나와서 법리로 보면 필요적 보석이거든요. 필요적 보석. 임의적 보석하고 필요적이 있는데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중대한 범죄는 임의적 보석 안 해줘도 돼요. 재량이 있어요. 근데 그 10년 미만, 장기 10년 미만, 요거는 이제 그 필요적 보석으로 증거인멸하고 도주우려가 없으면 무조건 해줘야 돼요. 판사도 재량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전부 다 이게 가벼운 죄잖아. 체포방해 5년이야. 허위 공문서 다 5년이야. 가벼운 죄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법리로 보면 지금 도망갈 염려는 없고 전 세계에서 다 한다 했잖아요. 윤대. 그다음에 그 증거는 이미 다 수집돼 있거든. 한덕수도 기소하고. 그렇지. 따라서 이제 그 100% 법리로 보면 100% 해줘야 된다. 근데 실제 확률은 저는 10%로 봐요. 10%. 왜, 그럼 왜 안 되느냐? 판사가 그냥 이게 그 원칙 판사야. 그러니까 아주 극우 판사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근데 이러면요 직연 효과가 겁나죠. 직연 판사가 구속 취소했다가 좌표 찍히는 거. 지금 좌표가 아니고 지금 공채 고발당하고 그렇죠. 털어가지고 술 접대받았다고 지금 난리잖아.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가 아마 부담을 엄청나게 느낄 겁니다. 보석에 좀 여기 민주당이나 좌파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런 압박을 이겨낼 만큼 그 정도는 아니다. 제 같은 사람이 판사해야 그 정도 이겨내고 보석합니다. 우리 그 제보다 극우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극우 중에 저한테 카톡에 판사들이 엄청 오거든요. 이재명이 끌어내야 된다고 지원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한 10%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 근데 보석 외에 일단 그 1월 18일인가요? 그 1차 구속 기간 만료 6개월. 그걸로는 그 어떤 석방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까? 지금 이 재판부가 하면은 직영 판사가 하면은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 결정이 나는데 만약에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서 전담 재판부에서 가지고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중단되면은 그 상태에서 1월 18일이 지나가면은 석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경우에는. 근데 이제 변수가 전담 재판부는 저는 안 될 걸로 봐요. 안 된다. 위헌성 갤럽이죠. 때문에. 갤럽. 저번 주에 예, 이번 주 맞아요, 갤럽. 맞아요. 거기 그 갤럽은 원래 좌파잖아. 예. 이재명 지지율이 55 넣었잖아요. 최하지만. 근데 거기서도 이게 반대가 41, 찬성이 38. 맞아요. 갤럽에서도. 근데 어떻게 강행합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위헌성이 있고 나중에 또 그 이재명 탄핵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예. 그러면 이제 그 1월 전에 아마 나와야 되는데 내란만 무죄가 되면 내란만 무죄 되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추가 기소하려고 그래요. 이놈들이 특검이 또 이제 김건희 특검이잖아. 거기에 뭐 김상민 검사 이우한 그림 같은 거. 또 윤 대통령 김건희에서 공부 아니냐. 공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 김건희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하려면. 그러면 이게 또 그걸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변수는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추가 기소하면은 그 추가 기소한 때부터 또 6개월이 되겠네요. 그걸로 영장을 또 새로운데 또 영장 시점이 또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조만간 석방될 가능성은 좀 낮은. 근데 그 백대현 판사한테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제안을 했는데 아주 제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냥 풀어주면 이게 압박이 나오잖아. 근데 대통령이 뭐랬냐면 내가 풀어주면. 그렇죠. 근데 그 건강도 좀 관리하고 해서 재판에 성실하게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조건부로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을 조건으로 보석해주고 재판에 안 오면 보석 취소한다. 이러면요. 그 방법이 있네. 이러면 좌파들이 볼 때도 지금 재판 가는 게 좋잖아요. 대통령도 그걸 원하고. 그러면 이게 역사적인 진실도 박히고. 그러면 지금은 재판 갈 수가 없잖아. 건강에. 그렇죠. 나중에 그
특검들에서 추가 기소하면은 주 4회, 5회 되니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재판 출석을 조건으로 보석을 해주면 그러면 이게 그 좌파들도 반대할 왜 재판 오는 거니까 보이콧보다 낫잖아. 그러면 이게 그 판사도 명분이 서고 그럴 가능성을 제가 계속 방송에 그 판사가 방송 많이 보니까 법조인들이 저희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사 입장에서 보면 백판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내가 출석시키지 않냐. 그렇지. 내란 재판에. 그럼 이게 다 좋잖냐. 그런 명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판도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 같은 조건부 보석 이 카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전담 재판부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이제 압박 수단이 되겠죠. 아, 이거 해주기를 저는 맨날 빌고 있습니다. 전담 재판부만 하면 지지율 10%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무조건 10% 떨어집니다. 갤럽에서 벌써 부정이 3 높잖아. 그러니까 조희대 쫓아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5%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거 내란 전담 재판 되면 재판 재개된다니까. 그렇죠. 판사들이 격앙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정청래가 한 번만 마지막 자살골 내주라. 정청래 추미애 빌고 있습니다. 지지율 폭락합니다. 그러다가 판사들이 들고 납니다. 그러면 재판도 재개될 수 있고 또 이게 직위원 판사도 당당하게 윤석열 무죄합니다. 우리 일거삼득이에요. 그러면 조희대 지금 탄핵까지는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재판부는 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역풍이 너무 무서우니까는. 근데 조희대는 지금 계속 어쨌든 축출하려고 하는 거 맞죠? 축출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못하나? 이것도 이게 역풍이에요. 역풍 때문에. 그럼요. 지금 사법부에 그래도 이게 한 15에서 20이 잡합니다. 그렇게 다 봐요. 법조계 우리법 연구회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한 80%가 이제 그 정치색이 옅거나 또 이게 우파 쪽도 강한 우파도 있어요. 좌파도 있고 지금도 이 글 올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희대 탄핵했을 때는 한 80% 판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할 겁니다. 거기다가 여론이요. 지금 벌써 이게 청문회 세우다가 5% 떨어있잖아. 탄핵하면 청문회하고 비교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론도 무섭고요. 그다음에 사유가 없잖아. 사유가 없죠. 적을 수가 없잖아. 좀 사유가 겨우 그거 하겠죠. 또 저기 한독수하고 뭐 사이. 그건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100% 기각됩니다. 헌재 가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직무 정지 시켜놓고. 근데 그게 더 문제야. 이형구가 들어가면은. 직무 정지 시켜놓으면요. 아마 이게 저는 재판을 중단한다 봐요. 이형구를 재개해가지고 전합의체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대법원장이 전합의체 돼 있거든요. 재판장으로. 그럼 이게 전합의체가 마비된다 봐요. 전합이 아예 마비가 된다. 보면 대법원장이 그걸 이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 빠진 상태에서 전합 정당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 재판도 올수도 될 수 있다. 심각하다 봐요. 그럼 어쨌든 지금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조희대를 축출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하고 싶은데 역풍이 무서운 거죠. 역풍이 무서우면은 지지율 떨어지면은 바로 또 지지율 떨어지는 데다가 힘이 떨어지는 데다가 법관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재판 속경되는 재판을 재개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두려워서 그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죠. 추미애가 계속 이게 자책골을 넣는 식으로 정청래하고 정청래 추미애가 좀 활약을 오히려 좀 해줬으면 한다. 그래야지 민심이 이 불구복을 지금 폭발을 하니까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김영진이 그랬잖아. 7인의 멤버. 김영진이 추미애가 나서가 자기들이 지지율 올라간 지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이번에 3번째를 했잖아요. 옛날에 윤석열과 싸움, 그다음에 한동훈과 싸움, 이번에 조희대와 싸움, 추미애가 나서가지고 이게 지지율이 올라간 적은 없다. 진짜 추미애가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꼴이 내릴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정청래나 추미애가. 이거는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제일 추미애, 정청래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지지율은 이재명이 떨어지는데? 이재명이 지지율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저는 빌고 있는데 사고 치주기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얼핏 말씀하셨지만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내년 인사철에 재판부가 바뀌면은 제가 이제 한번 좀 몇 사람 찾아봤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선거법을 하는 이재건 고법 7부 이재건 판사는 거기 서울고법 온 지 5년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주심 판사도 4년이 됐어요. 보통 서울고법에 4, 5년이면은 교체 대상이 맞죠? 그렇죠. 예, 교체 대상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재판부에 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떨어져 있고 또 이 가령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탄핵을 해서 직무 정지시켜 놓고 이러면은 정말 이재명 재판 속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나쁜 게 이재권 판사예요. 이재권. 우리법연구의 핵심 멤버예요. 예. 이재권 고법에. 이자가 처음으로 이재명 재판을 중단했잖아. 그렇죠. 처음 그때 중단했죠. 파기환송 왔을 때. 고법 7부. 그러니까 그때 대선 전이었는데 대선 전에 날짜가 잡혔었어요. 그러니까. 잡혀서 그때 바로 선거를 해버릴 수도 있었는데 중단했잖아요. 중단을 해버렸어요. 선거 이후로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에서 이재명이 이기니까는 그냥 추후지정 이렇게 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요. 돈봉투 있죠. 돈봉투 거기 그 허종식하고 이승만을 재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승만 돈봉투 해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거든요. 이걸 무죄를 줬어요. 무죄 줬죠. 이거 이재권이가 준 거죠. 이재권입니다. 야, 정말 이게 진짜 자판이 자판입니다. 이재권 판사 빨리 바뀌어야 되고 그 자리에 좋은 판사 많아요. 지금도 뭐 부산에서 저한테 카톡 맨날 보내주는 판사. 그래요? 자기는 이재명 반드시 잡고 내가 변호사 하든 잘하겠다. 좋은 판사 많습니다. 고법 판사급인가요? 고법에 갈 수 있는. 부산 고법. 그래요? 그런데 좀 좋은 판사를 그 부에 보내서 소환장 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소환장 하나만. 여러 데 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희대가 직무정지되면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가 올 수도 된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이게 이영구가 대행이거든요. 이영구. 최고참에 문재인 때 임명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영구 지가 그냥 인사까지는 할 수 있다만 전화배치를 못해도 그래서 좀 이게 논란이 있습니다. 조희대가 만약에 그런데 탄핵은 쉽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대행은 이영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2월에 인사를 할 때 이재명 재판부에 정말 이 원칙적인 판사들을 투입을 시킬 수가 있죠. 투입을 하죠. 그걸 막으려고 하죠. 투입을 하면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조희대를 탄핵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탄핵이 시키면 역풍이 또 불어요. 역풍이 불어서 이래저래 이재명 정권은 지금 진퇴양난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이 이원화돼 있거든요. 전원합의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법관 전체 회의가 있어요. 대법관 회의. 인사나 모든 게 이런 거는 대법관 회의에서 하고 그다음에 재판은 전원합의체에서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가 없어요. 그냥 가부 동수함에게 못 바꿉니다. 7대 7이다. 그러면 이게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요. 근데 대법관 전원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칩니다. 가부 동수일 때는 대법원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영구가 되면 인사 문제는 이영구가 다 한다. 인사는 급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판은 중단돼도 인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뭐 다시 자파들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벌써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제 이재권 그 좌파 판사가 나가고 그 재판부가 새로 이제 꾸려지면은 지금 이재명에게 가장 발등에 떨어진 게 바로 이거잖아요.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 이거는 유죄니까는 고법이 재판을 시작을 하면은 한 번 열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한 몇 개월, 한두 달 사이에 끝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한 2월, 3월경에, 내년 봄에.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50이 붕괴돼야 돼요. 갤럽 기준으로. 곧 붕괴되겠던데. 5%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게 부정이 높아야 되고. 그럼 나머지 뭐 다른 ALS는요. 그럼 이게 오히려 부정이 한 10% 이상 높을 겁니다. 그렇죠. 갤럽이 지금 10% 이상 역전이 되죠. 왜곡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재판 측의 움직임이 거기다가 이제 뭐 내란 전담 재판부나 조희대 탄핵 이렇게 헛발질을 해주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갈지 이제 특히 이재명이 정청래를 제동건담할 중에나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지켜보는데 외부 환경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좀 캠페인도 벌이고 재판 숙행해야 된다는 민심을 막 끌고 가고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내일 장애 집회가 있죠. 내일 그 국민의힘 주최 장애 집회가 내일 그 대한문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에서 한 10만 명 정도 모일 거라고 하는데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서 또 나와요. 주로 이제 한동훈계에서 뭐 중도청을 의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중도청이 다 따라옵니까? 일단 중도청에게도 알려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그럼요. 그래서 장애 집회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항상 보면요.
장애 투쟁을 반대하는 놈은 원내에서 투쟁하자 그러잖아. 근데 장애 원내에서도 투쟁 안 해. 장애 투쟁 안 한 놈이 원내 투쟁도 안 한다니까. 안 하죠. 제가 이게 몇 번 그 이야기해요. 장애 투쟁 열심히 하는 사람이 원내 투쟁도 잘합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따라서 저는 둘 다 해야 된다 봐요. 장애 투쟁도 하고, 그다음에 원내 투쟁도 하고. 지금 특히 그 무제한 필리버스터 있죠. 이게 장동혁이 저는 신의 한 수라 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하는 거. 정점 법안을 양보 안 하니까 무쟁점 법안, 민생 법안도 필리버스터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두 명이면 돼 우리는. 그렇죠? 이번에 박수민 17시간 했잖아. 17시간 했죠. 한두 명이면 2명 정도면 12시간씩 하잖아. 24시간. 우리 2명이 좀 돼. 근데 이걸 중단시키려면요. 아, 그렇지. 제적의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이죠. 제적의. 앉아있는 사람이 5분의 3. 그 사람들은 매일 앉으셔야 되죠. 그러네.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2명하고 우리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해. 근데 민주당은 지역구 연말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갔는데 추석이나. 24시간 내 동안은 한 번은 와야 돼. 그러니까 표결을 계속 앉아 있어야지 대기하고. 앉아 있어야죠. 표결하려고. 지역구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그렇지. 매일 하니까 매일.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매일 하니까. 한두 명으로 저쪽에 170명을 잡아놓을 수 있는 이게 신의 한 수다. 아, 그렇네. 꼭 우리는 다 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린 내려가 그냥 추석에. 그 사람들 추석에도 못 가잖아. 매일 대기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금융 개편하는 법안은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철회했잖아.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고 있네, 장관. 저는 잘한다 봐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장내에서 그렇게 하고 장외에서 또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장외에서 장애 투쟁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럼 다른 거 뭐라도 좀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필리버스터 하면 되겠네. 그것도 안 한다니까 그 사람들. 그것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싸우는 놈이 꼭 장애 투쟁 용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한동훈께 누가 나가서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장애 투쟁하게. 그러니까요.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 투쟁을 하되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이게 서명운동 그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재판 속행 서명운동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는 이게 뭐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종이로 이래 받으면요 또 중복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 국회 청원 하듯이 청원 게시판에 이거는 중복을 못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대대적으로 유튜브하고 국민의힘 다 합치고 그다음에 뭐 방송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1000만이 넘는다. 저는 2000만을 목표로 된다고 보지만 이러면 그 법원이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 운동하는 자체가 이재명으로서는 모든 게 이 리스크에 다 이게 몰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좀 하자. 이렇게 계속 제안하고 그러면 거기에 뭐 홍보위원이나 하면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 하겠다는 거죠. 방송마다. 어쨌든 지금 뭐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는 것 같아요. 무르익고 있고 특히 법원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내가 가서 한번 재판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 인사철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물러나야 될 그 5개 재판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지만은 다른 데도 이제 다 4, 5년 된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물러나면은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가고 조이대 이 파동으로 법관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여기에 국민의힘이 또 장애 투쟁을 해서 힘을 보태고 있으니까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유동규 씨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죠. 자주 연락. 그런데 최근에 또 검찰에 송치되고 하는데 보복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안 그래도 이게 걱정인데요. 유동규, 이재명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저격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뭐 그런 거는 이제 탄압받을 수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10월 17일에 선고가 있습니다. 대장동 선고가 있죠. 이게요. 이게 김만배 씨 혐의가요. 중요한 게 배임죄입니다. 배임 지금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예요. 근데 배임은요. 이런 걸 이게 그 신분범이라고 그랬고 권한을 가진 사람만 남용하는 게 배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김만배는 권한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공범으로 돼 있습니다. 공범으로 돼 있죠. 이거는 정지상도 권한이 없어요. 정책실장 참모니까. 그렇지. 이재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가 공범으로 기소돼 있거든요. 그러면 김만배가 유죄가 나오면요. 이건 100% 이재명이 유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게 되죠. 배임이 되니까. 근데 그래서 아마 김만배가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는 둘이가 운명 공동체거든요. 그 과연 이게 법원에서 대장도 본재판 김만배가 배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10월 17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네. 이게 무죄면 이재명도 무죄예요. 근데 이게 유죄면
유죄가 됩니다. 예, 지금 판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지 그게 제일 지금 관심사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9월 가고 10월 되고 하면은 또 10월 이제 설날 그 밥상머리 민심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재명의 재판 숙행이 현실화되고 그러면은 이 폭주 지금 국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미국까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 또 경제도 엄청나게 지금 나빠지고 있고 코스피 또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환율 치솟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이 어떤 전국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하나만 제가 법쪽에 와 이게 그 개엄 이후에요. 네. 좌파 정치인들 선고가 많았거든요. 네, 예. 완전히 줄 무죄가 나와요. 계속 그렇게 이 정치 나와요. 판사들이 네, 맞습니다. 예. 처음에 송철호권 대법원에 8월달에 예. 송철호권 다 무죄됐죠. 예. 그다음에 돈봉투 예. 무죄됐죠. 무죄됐죠. 근데 그저께요. 라임 옵티머스 할 때 라임 있잖아. 그렇지. 거기 뇌물 기동민, 예, 뇌물. 이수진, 예. 김영춘, 예. 김갑수, 예. 전부 뇌물 1억 5천 막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줄줄이 무죄 넣어요. 예. 참 이게 그 좌파 판사들이 예. 전체 비중은 15에서 20을 했잖아요. 좌파가. 예. 근데 형사 판사 비중이 한 40% 가까이 된다. 이런 분석이에요. 예. 왜 그러냐? 엘리트 우파 엘리트들은 좀 민사로 갑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실력이 좀 없는 좌파가 형사로 가요. 예. 가장 실력이 없는 놈이 헌법재판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이게 딱 정설이야. 예. 가장 우수한 예. 자유우파는 이게 민사. 그 다음에 좌파들 출신들은 예. 형사 지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못 가고 이제 실력 검사를 헌재로 가요. 헌법 공부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형사 판사들이 한 30~40% 이상이 좌파다. 줄줄이 거기서 이제 계속 무죄가 문제가 나오는 나오는 거네. 심각한 상황이다. 정권 이걸 눈치 마지막 보면서. 이게 법조계 정설이에요. 아. 근데 어쨌든 이제 형사부 안에서도 이게 좀 정의로운 판사들이 있으니까는 그 판사들을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인사 때 이게 다시 재판부에 좀 배치를 하는 그런 인사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9월 27일 보내드린 서영의 법대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